네, 안녕하세요. 현정쌤의 한자팁입니다. 오늘은 왜 한자 공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학생들일 수도 있는데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 한문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요 정도에 되는 그 책이죠. 두께 정도 되는 책이 1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뭐 3년 내내 배우는 건 아니고 1학년이나 2학년이나 3학년 중에서 1년을 잡아서 배우게 되는데 요 한 권을 이제 다 외워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, 여기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보면은 단원이 한 5단원 정도 되고 그 밑에 세부과가 또 5개 정도 됩니다. 그래서 학교마다 교과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네, 보통 세부적으로 26에서 한 30과 정도 되는 네, 그 정도 단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1과, 그러니까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되는 그 과 안에서 한 과가 네, 신습 한자가 20, 네, 그러니까 25자 중에서 한 30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그 수가 엄청나겠죠? 그걸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1학기, 2학기 1년 동안 배우는데, 1학기 때는 보통 이제 그 신습 글자 위주로 외우셔야 되는 거고, 또 2학기 때는 신습 한자도 외우면서 네, 그 한문을 외우셔야 돼요. 문장을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기초적으로 한자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아예 그냥 한자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뭐 중요 과목이 안 해도 않으니까 되겠지라고 하지만, 네, 이게 사실은 모든 교과의 기본 바탕이기도 하지만 어느 과목 하나 사실 그 점수를 포기한다라는 게 나중에 자기한테는 좀 굉장히 피해가 좀 많이 클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중학교, 고등학교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나이가 있으신 청소년 같은 경우, 또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먼저 그때 말씀드렸지만 한문학과를 이제 할 경우에는 당연히 한자를 잘 아셔야 되는 거고, 한의학을 내가 전공한다. 그럼 모든 과목이 뭐 약이나 그쵸? 처방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한자로 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자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려우시겠죠. 또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중국어도 한자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, 돼야 되는 거고, 일본어 학과 주변에 계신 지인께서 얘기하셨는데, 자녀가 일본어 학과를 들어갔는데 그 한자를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일본어 하면은 이제 회화 위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일본어 할 때에도 한자가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그거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법을 전공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, 법전 같은 것도 다 한자로 되어 있죠. 네네. 그리고 내가 국어를 전공하는 국문학과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네, 한자가 바탕이 돼야지만 국어의 어휘나 이런 것들이 다 네,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,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네, 한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언제 해야 될까요?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중요 과목이 국어, 영어, 수학이죠. 또 뭐 사회하고 과학도 있지만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체능도 해야 되고 중요 과목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 한자나 뭐 이런 것들은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데, 네, 근데 나중을 생각해서는 꼭 그 부분이 네,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저한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이나 중학생들도 가끔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급하게 한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의뢰를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. 이제 그때 이제 하시는 것도 사실은 뭐 좋긴 하겠지만, 미리 그러면 한자는 언제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?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. 한자는 사실 뭐 아이들이 글자를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유치원 때 네, 7살 때나 그때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. 6살 때 뭐 재미로 하시는 친구도 있고, 초등학교 들어와서 저학년 때 1학년이나 2학년, 3학년 요때 좀 어머니가 생각하셔서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참 좋으신데, 막 빡세게 막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것보다는 꾸준하게
네, 꾸준하게 하실 수 있도록. 그렇다면 어머니가 많이 좀 네, 힘드실 수도 있죠. 챙겨야 되면. 하지만 어쨌거나 나중에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지만 아이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선 엄마의 꾸준함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억지로 막 이거 외워, 이거 매일 해야 돼,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재미있게 유아용 뭐 한자 교재도 재미있게 나와 있는 교재들이 많아요.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고요. 아니면은 어머니가 제가 나중에 한번 그 한자를 복습하는 재미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할 텐데, 제가 이제 학생들을 한자를 가르칠 때는 사실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됩니다. 새로운 한자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한자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내가 몇 급을 했어? 내가 몇 급을 땄어? 네, 이것도 사실은 뭐 아이들에게 중요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아직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정말 필요한 때에 잘 사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. 그래서 어머님들이 네, 교재를 만약에 뭐 교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실 때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, 또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가정에서는 어머님들의 역할이고,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방과후 한자로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한자를 가르칠 수 있는가가 사실은 항상 저의 고민이었습니다. 그런 부분들 필요합니다.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부는 네, 어머니나 또 이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머님들이 나의 자녀들 교육도 또 신경 쓰시고 나의 또 뭐 미래에 대한 준비 부분도 또 괜찮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청년들 공부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. 일상생활에서 한자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된다면 우리가 국어나 이런 어휘력을 이해할 때 아주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하게 한자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중요한 부분들 많이 있으시니까요. 기초부터 쉽게 저와 함께 늘 공부하는 자세 꼭 잊지 않길 바라십니다.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